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제35대 시카고 한인회를 이끌고 있는 최은주 회장이 차기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할 뜻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시카고 한인회 현판식이 20일 오전 열린 가운데 이어 가진 회관 1, 2층 개보수 공사에 대한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최 회장은 지금 시작한 프로젝트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차기 회장직에 반드시 도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직 한인 회장들을 비롯 한인회 관계자 그리고 한인 동포들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 회장은 2층인 한인회관의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 퍼밋 신청을 위한 최종 설계 도면을 공개했습니다. 최 회장은 공사 도면이 마무리되면 곧 글렌뷰 시청에 퍼밋 신청이 들어가고 5월경에는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하고 건물을 지탱하는 지지대를 두고 최대한 넓은 공간 확보를 위해 블루프린팅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내달 중순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제36대 한인회장을 뽑기 위한 구체적인 선거 일정이 발표됩니다. 차기 회장 선거에서 공탁금은 $20,000이고 추천 서명은 500명이 필요합니다. 최 회장은 비록 공사 플랜이 나왔으나 차기 회장이 나름대로 플랜이 있다면 변경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선 최선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회관 내부의 비즈니스들에 대한 리스 문제나 이전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입자 중에는 최고 3년까지 리스가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축위원회의 감사에는 김종갑 전 한인회장이 선임됐습니다. 다만 이국진 변호사가 추진하는 한인회의 비영리단체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면 향후 부동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세입자로부터 받는 렌트비 등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인사회의 여러 직능단체들이 한인회에 입주할 경우 렌트비를 도네이션 형식으로 받을 수는 있겠지만 수익을 내는 입주 비즈니스로부터 렌트비를 받을 수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 전직 회장이 추진했던 소녀상 건립 문제는 한인 회장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한인 동포들의 뜻에 따라 추후 결정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현 2층 회관의 공사 플랜에 대해 전직 회장 중에는 아직도 공간이 널찍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작은 공간이 아직도 여러 개 보인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최 회장은 기존 건물의 골격을 유지하기 위해 건물 기둥들을 없애면서 커다란 룸을 만드는데 건축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현 구조물의 상태를 유지하는 한 주차장의 확장 필요성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디어와의 별도 기자회견에서 최은주 회장은 차기 회장 선거가 경선이 되더라도 이를 불사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습니다. 회장으로서 재신임을 받는다면 세워놓은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할 것이며 새로운 신임 회장이 나오면 프로젝트를 수정하건 안 하건 새 회장단이 알아서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직 회장 중에는 건물 구입비만큼 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면 곤란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공사는 현재 $300만 달러에 달하는 별도의 자금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 회장은 그동안 한인회관은 공약한 바대로 마련했고 한인 차세대들을 한인사회에 유입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며 건물위원회나 회칙위원회 등의 상설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인 한인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회장단, 이사진, 임원 등이 똘똘 뭉쳐 열심히 뛰고 있다면서 향후 동포들이 한인회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전직 회장 중에는 한인회가 일을 잘할수록 동포들로부터 호응을 받아 차기 회장 선거는 거의 경선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4월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정식 선거 공고가 나오게 되면 과연 누가 한인회장의 도전장을 던질지 윤곽이 점차 드러나면서 선거가 경선으로 갈지 아니면 단독 후보로 마무리될 것인지 제36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의 향방에 동포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윈TV 뉴스 정혜경입니다. 부유한 지역에서 태어나면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태어난 것보다 10년 이상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더 타임즈에 의하면 29개 보건 싱크탱크 연합체인 헬스 이퀄스는 영국 650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기대 수명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기대 수명은 당장 태어나는 아기가 살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기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당 지역의 보건 및 복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부촌과 빈촌 간의 기대 수명 격차가 뚜렷하다는 지적입니다.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20개 선거구 중 15개가 부촌인 반면 기대 수명이 가장 낮은 20개 선거구 중 17개는 빈곤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 동네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88세까지 살 것으로 예측됐으나 가난한 지역에서 출생할 경우 그보다 12년이나 이른 76세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더 타임즈는 부실한 주거 환경, 기대 미만의 교육 시스템, 그리고 빈곤 때문에 가난한 지역 사람들 수명이 10년이나 단축된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헬스 이퀄스는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는 곳이 개인적 행동이나 유전적 요인보다 미래의 건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보건국은 최근 아동들의 목감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5명의 아동이 올해 들어 이 증세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 CDC와 주 보건국은 그룹 A 스트랩트롯에 대한 경고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A형 목감기는 아동에게 주로 나타나며 감기 증세와 더불어 심한 복합적 증세로 발전하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들어 이 증상으로 5명이 사망한 케이스는 지난 5년간의 환자 사망 케이스를 넘어선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CDC 측은 목에서 시작한 증상은 혈액, 근육, 그리고 폐까지 퍼져나갈 수 있으므로 초기 증상이 나타날 시 바로 지역 보건당국을 접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음식을 목에서 삼키기 어려워지고 몸에서 열이 날 경우 우선 테스트를 거쳐 항생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환자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독감이나 치킨팍스 관련 백신 주사를 맞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주 보건국 측은 강조했습니다. 삶의 질을 평가해 매긴 행복 점수에서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국 중 16위, 한국은 35위로 밑에서 네 번째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가장 행복한 국가는 핀란드로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일 국제 행복의 날을 맞아 나온 세계 행복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10점 만점에 미국은 6.97점이었고 한국은 5.95점이었습니다. OECD 정회원국 중 한국보다 행복도가 낮은 곳은 그리스, 콜롬비아, 튀르키예 등 3곳입니다. 행복도 1위는 7.8점을 기록한 핀란드였습니다. 그 뒤로 덴마크, 아이슬란드로 10위까지는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가 25위로 6.5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갤럽 세계 여론조사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시하는 주관적인 웰비잉에 관한 설문조사로 2020-2022년까지 3년간 데이터를 토대로 했습니다. 세계 137개국의 행복도가 조사됐으며 세계 최악의 순위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석연료 사용 억제를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없다면 지구온도는 2040년께 산업혁명 시기보다 섭씨 1.5도가 오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지구온도 1.5도 상승은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들은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이런 환경평가 종합보고서를 20일 발표했는데 이는 2014년 5차 보고서가 나온 후 9년 만에 나온 것으로 2018에서 2022년 출간된 6개의 실무그룹 특별보고서를 취합한 것입니다. IPCC는 2040년 내에 지구온도가 1850에서 1900년 대비 1.5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2015년 파리 기후협정 때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자는 목표가 설정된 바 있습니다. 이 협의체는 2100년까지 즉 21세기 안에 지구온도는 3.2에서 4.4도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 이상기후가 수시로 나타나고 해수면 상승, 식량 안보, 그리고 기대수면 등 인간의 전체적인 삶의 질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입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인류가 얕은 얼음 위에 서 있는데 그 얼음은 빠르게 녹고 있다면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에 모든 국가가 단합해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파크리치 경찰은 지난 19일 데스플레인의 리버스 카지노와 파크리치 지역 마리아노 스토어에서 일어난 2건의 강도 행각과 관련 혐의자들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900 남쪽 커머랜드 길에 위치한 마리아노 주차장에서 2명의 피해자가 신고했습니다.
주차한 차를 향해 걸어갈 때 흰색과 검정색의 콤파스 지프가 다가왔으며 차 안에서 3명이 튀어나왔고 이 중 1명이 총으로 위협해 소지품을 강탈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5분 전에는 데스플레인 소재 리버스 카지노 건물 밖에서 강도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두 강도 행각과 관련 파크리지 경찰은 범인들이 타고 도주한 차량을 추적해 시카고 경찰과 일리노이 주 경찰 합동으로 이 차량을 적발하고 차량에 타고 있던 수명을 체포해 혐의를 추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에도 비슷한 유형의 강도 행각이 같은 마리아노 스토어와 카지노 주차장에서 일어났으며 당시 2명의 남성 피해자에 의하면 범인의 차량은 닛산 러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련의 강도 행각이 동일범들의 소행인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알링턴 하이츠 길에서 32살 여성이 몰던 2012년형 포드 에스케이프 차량이 남쪽으로 주행하던 중 갑자기 차선에서 벗어나 길 옆에 AAC 크레딧 유니언 건물벽에 부딪혔습니다. 18일 오후에 일어난 이 사고로 운전자 및 탑승객 총 5명이 부상당했으며 이 중 71세의 시카고 거주 여성 연장자는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어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알코올이나 마약과 연루된 흔적은 없다고 알링턴 하이츠 경찰 측은 밝혔습니다. 나머지 부상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이 충돌 사고는 메이저 케이스 어시스턴트 팀에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